사람은 보통 무너지는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힘들어서, 운이 없어서, 사람이 너무 나빠서, 내가 멘탈이 약해서. 그런데 니체는 조금 다르게 말합니다. 사람이 무너지는 진짜 이유는 힘든 일이 많아서가 아니라 힘든 일을 견딜 이유가 사라졌기 때문이라고요. 같은 고통이라도 어떤 사람은 버티고 어떤 사람은 꺾입니다. 차이는 단 하나입니다. 이걸 왜 견뎌야 하지? 그 질문에 답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는 고통이 무서운 게 아닙니다. 사실 더 무서운 건 고통 자체가 아니라 고통이 의미 없어지는 순간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같은 피곤함이라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하루를 쓰는 피곤함은 어쩐지 견딜만 합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지도 않는 일을 위해 억지로 하루를 쓰는 피곤함은 몸보다 마음이 먼저 무너집니다. 니체는 이 차이를 아주 날카롭게 봤습니다. 그는 인간이 약해졌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인간은 너무 오래 자기 자신을 억누르며 살아왔다고 말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삼키고 하고 싶은 일은 미루고 싫은 사람에게 웃고 싫은 삶을 매일 반복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원래 약한가 봐. 하지만 니체는 말합니다. 당신이 약한 게 아니라 너무 오래 참고만 살아서 지금 무너진 거라고요. 이 말은 위로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 니체의 말은 위로가 아닙니다. 니체는 당신을 달래주지 않습니다. 그는 당신에게 정확히 묻습니다. 당신은 왜 당신의 삶을 살지 않았는가? 이 질문은 조금 잔인합니다. 하지만 니체의 철학은 원래 잔인한 쪽에 가깝습니다. 니체는 사람이 무너질 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건 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고 봤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기 자신은 자존감 같은 단어가 아닙니다. 니체가 말한 자기 자신은 한마디로 내가 내 인생을 선택하고 있다는 감각입니다. 이 감각이 사라지면 사람은 살아도 살아있는 느낌이 나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사람은 하루를 살면서도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도 해야 하는데,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은데, 근데 왜 이렇게 아무것도 하기 싫지? 그런 상태가 오래가면 어느 순간 삶이 그냥 회색으로 변합니다. 웃긴 걸 봐도 웃음이 안 나고, 맛있는 걸 먹어도 맛이 약하고, 누군가 옆에 있어도 외롭고, 쉬어도 쉬는 느낌이 없고, 잠을 자도 피곤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걸 번아웃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니체는 번아웃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니체는 그걸 영혼의 피로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몸이 피곤한 건 잠을 자면 회복됩니다. 하지만 영혼이 피곤한 건 잠으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혼이 피곤하다는 건 내가 내 인생을 살지 못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니체가 바라본 현대인의 핵심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고통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의미 없는 반복 때문에 무너집니다. 똑같은 출근, 똑같은 표정, 똑같은 관계, 똑같은 대화, 똑같은 후회, 그리고 그 안에서 자기 자신이 점점 사라집니다. 니체는 사람이 가장 위험한 순간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는 내 삶이 아닌데 그걸 모른 채 살아가는 순간. 이 말이 정말 무서운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순간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보통 무너지고 나서야 깨닫습니다. 아, 나는 내 인생을 살지 않았구나. 그런데 여기서부터 더 무서운 게 시작됩니다. 사람은 무너진 다음에 대부분 두 가지 반응을 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더 강하게 밀어붙이는 겁니다. 정신 차려. 이 정도로 무너지면 안 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더 열심히 해야지. 이 방식은 처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스스로를 때리면 잠깐은 움직이거든요. 하지만 오래가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때리는 방식으로 앞으로 나아가면 언젠가 정말로 부러집니다. 두 번째 반응은 완전히 내려놓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다. 다 포기하고 싶다. 그냥 사라지고 싶다. 이 두 반응은 정반대처럼 보이지만 실은 똑같은 뿌리에서 나옵니다. 둘 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니체는 이 상태를 아주 날카롭게 봤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면 자기 자신을 두 가지 방식으로 다룬다고요. 하나는 학대하고 하나는 버린다. 그리고 이 두 방식은 모두 인생을 망가뜨립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자기 자신을 이렇게까지 다루게 되었을까요? 니체는 그 원인을 아주 깊게 파고듭니다. 그는 인간의 문제를 개인의 성격이나 개인의 심리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이건 사회 전체가 사람을 길들이는 방식이라고요.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어떤 규칙 속에서 자랍니다. 착해야 한다. 말을 잘 들어야 한다. 튀면 안 된다. 참아야 한다. 남에게 피해 주면 안 된다. 이 말들은 대부분 나쁜 말이 아닙니다. 문제는 이 말들이 너무 깊게 들어오면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잃는다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좋은 아이로 살아온 사람은 커서도 좋은 사람으로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좋은 사람이 되려면 대부분 이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싫어도 웃는다. 불편해도 맞춘다. 억울해도 참는다. 하고 싶은 걸 미룬다. 내 감정보다 상대 감정을 먼저 챙긴다. 이게 반복되면 겉으로는 성숙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속에서는 자기 자신이 점점 죽어갑니다. 그리고 이 상태가 오래되면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도대체 뭘 좋아하지? 나는 뭘 원하지? 나는 왜 이렇게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지? 이 질문이 나오는 순간 사람은 이미 자기 자신을 꽤 많이 잃은 상태입니다. 니체는 이걸 인간의 비극이라고 봤습니다. 인간이 자기 자신을 잃고도 그걸 모른 채 살아가는 것. 그리고 니체는 이 비극을 만든 핵심 감정을 하나로 정리합니다. 죄책감. 우리는 죄책감을 단순히 미안함 정도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니체가 말한 죄책감은 그런 감정이 아닙니다. 니체가 말한 죄책감은 인간을 길들이는 도구입니다. 사람을 통제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감옥에 가두는 게 아닙니다. 죄책감에 가두는 겁니다. 죄책감에 갇힌 사람은 스스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무언가를 선택하려는 순간마다 이런 목소리가 들리거든요. 그러면 안 되지. 너만 편해지려고 하니? 너는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 너는 착해야지. 너는 희생해야지. 이 목소리는 처음에는 부모의 목소리였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의 목소리였을 수도 있고, 친구들의 목소리였을 수도 있고, 사회가 주입한 목소리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목소리는 내 목소리처럼 바뀝니다. 그때부터 사람은 자기 자신을 감시합니다. 자기 생각을 검열합니다. 자기 욕망을 억누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온 사람은 어느 순간 이상한 감각을 느낍니다. 나는 분명히 열심히 살았는데 왜 행복하지 않지? 나는 남에게 피해준 적도 없는데 왜 이렇게 허무하지? 나는 착하게 살았는데 왜 내 인생이 이렇게 공허하지? 이게 바로 니체가 말한 현대인의 가장 큰 모순입니다. 착하게 살수록 삶이 더 공허해진다. 왜냐하면 착함이라는 이름으로 자기 자신을 계속 버렸기 때문입니다. 니체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한 가지를 부숩니다. 착함이 미덕이다라는 믿음. 정확히 말하면 착함 자체가 아니라 착함을 강요하는 도덕을 부숩니다. 니체는 도덕을 이렇게 봤습니다. 도덕은 인간을 더 좋은 존재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인간을 더 순종적인 존재로 만든다고요. 도덕은 우리에게 무엇이 옳은지 알려주지 않습니다. 도덕은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해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남에게 미움받는 걸 두려워해라. 혼자 남는 걸 두려워해라. 튀는 걸 두려워해라. 실패를 두려워해라. 욕망을 두려워해라. 그렇게 두려움을 심어 놓으면 사람은 스스로를 통제합니다. 니체는 이걸 노예 도덕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말이 좀 거칠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니체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인간은 자기 삶을 선택하지 못하게 될 때 노예가 된다는 겁니다. 누군가 채찍을 들고 있어서가 아니라 내 안에 채찍이 생겼기 때문에
내가 나를 때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는 흔히 자기관리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니체가 보기엔 그게 자기관리인지 자기학대인지 구분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운동을 하는 건 자기관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운동을 안 했다고 스스로를 쓰레기라고 부르면 그건 자기학대입니다. 일을 열심히 하는 건 자기관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쉬었다고 스스로를 죄인처럼 몰아붙이면 그건 자기학대입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당신은 당신을 너무 쉽게 미워한다고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은 세상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건 중요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미워하면서도 세상은 잘 살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니체는 그건 불가능하다고 봤습니다.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은 관계에서도 계속 불안해집니다. 사랑을 받아도 불안하고 칭찬을 받아도 불안하고 인정받아도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자기 편이 아니니까. 그래서 인생을 다시 세우려면 제일 먼저 해야 할 건 의외로 거창한 게 아닙니다. 새로운 목표를 세우는 것도 아니고 새로운 계획을 짜는 것도 아닙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먼저 당신 안의 적을 알아차리라고요. 당신 안에서 당신을 공격하는 목소리, 당신 안에서 당신을 죄인으로 만드는 목소리, 당신 안에서 당신을 겁쟁이로 만드는 목소리. 그 목소리는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참고 살아. 남들도 다 그렇게 살아. 너만 유난 떠는 거야. 그 정도는 견뎌야지. 너는 원래 부족해. 너는 아직 멀었어.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니체는 이 목소리를 군중의 목소리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군중의 목소리에 지배되는 순간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잊습니다. 이제부터는 그 목소리를 하나씩 벗겨낼 겁니다. 그 목소리가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왜 우리는 그 목소리를 내 목소리라고 착각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목소리를 벗겨낸 다음 진짜로 남는 건 무엇인지. 그 과정에서 니체는 우리에게 아주 무서운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의 인생을 똑같이 다시 살아야 한다면 당신은 그것을 견딜 수 있겠는가? 이 질문은 단순한 상상이 아닙니다. 니체 철학의 핵심이자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